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HLB가 여기 보면은 효력 발생 안내가 나왔죠. 5월 8일 이제 제출 증권 신고서가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도 새롭게 나왔죠. HLB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이제 쭉 둘러보면서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계속 보셨을 겁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은 이제 근본 기재 정정 오늘 올라온 이거는 효력 발생으로 인한 정정 투자 설명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라기보다는 이 효력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아주 깔끔하게 이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것들은 이거 재무제표 1분기가 나온 거 플러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지분 관련한 그 내용들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LB는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승장에 인버스를 탈 수는 없죠. 제가 인버스를 탔고요.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13만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이게 자꾸 손이 나가면 안 되는데 손이 나가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면 안 되는데 자꾸 사게 되고,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마 돈 잃으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주위에 봐도 다 돈 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인버스 산 사람들은 손해를 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서 손해를 봤느냐 뭐 딱 보이겠지만은, 이거 진짜 좀 이상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거 하락할 때 이거 약간 거짓 하락이라는 거 같았거든요. 거짓 하락인 느낌을 받았는데, 왜냐면 거래량이 없었어요.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이게 뭐지? 근데 속 떨어지는 거, 이것도 다시 V자 반등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내려가려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친 거죠. 여기서부터 매도를 쳤는데, 그것도 또 한번 푹 떨어져서 이제 수익권까지 왔습니다. 수익권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까지까지 떨어졌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사오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쭉 올라가서 우주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저는 중간에 털고 나왔습니다. 어디인지는 까먹었는데 털고 나가고 쭉 올라가서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 번 더 당하고, 인버스로 당하고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다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세를 따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따라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로는 지키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이렇게 오르면 내가 사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락기 시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싸게 살 수가 없고 항상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니까 부담감이 심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상승하고 있는 건 계속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방향을 맞춰서 시장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질병과 관련해서 분명히 악재가 있는데, 그리고 기업들이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고 지금 뭐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분명히 기업 실물 경제에는 타격이 있는데 시장을 올라가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괴리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간과한 점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동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번 이제 주식시장의 공시나 그런 것들 보면은 뭐 CJN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떤 기업인가요? 알테오젠. 그래서 엄청 지금 또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큰 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700억 사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그냥 사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몰려와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백억을 그냥 사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여러 명이 산 게 아니라 한 개인이 한 계좌로 단일 계좌로 산 금액이 뭐 700억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알테오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인우라는 분이 5%로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가 뜨게 된 건데요. 단순 투자로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보유 내역을 보면은 67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5%면은 이제 알테오젠 차트랑 이제 시가총액 보면 2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 10%가 대략 2천억입니다. 대략 3천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이니까
1,500억 원을 매수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분야는 지금 1,500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5%를 한 번에 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변동 내역을 보면은 5월 25일에 변동 전에는 64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만 주를 딱 사면서 5% 넘어서 공시가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여기서 그 5%를 한 번에 취득을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오다가 오늘 5월 25일에 딱 사고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취득 처분 단가를 보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대략 이 가격대에서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테오전 왜 올랐는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SC 기술 계약 추가 체결 임박 4년 적자 탈피 실적 구축까지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와 엮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키트루다는 이제 항암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신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옵디보랑 같이. 9만원에서 이제 18만원까지 알테오젠이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오른 거는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대감으로 바이오는 오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년 연속 기준 적자를 이온 알테오젠이 2020년 흑자를 할 거다라는, 왜냐 에러 한 번이면은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여기 매출액의 영업이익 보니까 1분기에 99억 13억으로 일단 흑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분기는 이제 영업이익 그 다음에 36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6억.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작년 1분기는 마이너스 36억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13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흑자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분위기 좋게 에러까지 가면은 흑자가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은 어디서 지금 들어온 거냐 보니까 작년 말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300만 달러의 마일스톤 수령액이 전부 매출로 인식이 됐다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제대로 찍힌다고 하네요. 올해 이제 하이브로 자임이랑 플랫폼 관련 추가 기술 이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술 수출 예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플랫폼 기술이니까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이거는 동일한 타깃 저격증에 대해서 다수 업체 파이프라인과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PCT 국제 트러커 출원 관련해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트루다 SC 제형 관련해서 에러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최소 2조 5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제 피하 주사가 뭔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피부 밑이죠. 피부 밑 서브, 피부 밑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여기 피부고 밑에 피하 조직, 피하 주사. 피하 주사는 여기 약이나 이제 백신을 피하 조직 내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경구 투여보다 흡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 소화 기관을 거쳐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몸에. 그보다 직방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근육 주사보다는 느리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구 투여할 경우에는 소화되어 기능을 소실할 수 있는 약의 경우, 이제 인슐린, 헤파린 같은 경우에 피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으면 소화가 돼버리는 약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쓴다고 해요. 이게 바로 피하 주사이고요. 좀 더 보면 이제 복부, 허벅지, 뭐 팔뚝의 피하 지방, 진피와 근육 사이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흡수 빠르고 소화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사를 놓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나, 그러면 이제 요새 예상했었죠. 인슐린은 먹으면은 흡수가 되겠구나,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슐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피하 주사로 하는구나. 그리고 뭐 지혈제, 비타민제, 강심제, 예방접종 같은 거는 피하 주사로 맞는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문지를 때와 문지르지 말아야 할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MSD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한 건 이제 주사를 맞는 위치가 왜 다 다를까? 피부, 혈관, 근육 왜 다를까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빠른 건 혈관에 놓는 게 약물이 직방으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빠르죠. 그 다음은 이제 근육과 피부가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이 주사 중에서는 가장 늦은 거죠. 왜냐면은 혈관이랑 더 가까운 게 근육이고 그 다음이 피부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 놓는 게 피내 주사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들어간, 그러니까 이 진피보다 더 들어간 게 피하 지방에 놓는 피하 주사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는 게 혈관에 직접 꽂는 동맥 주사, 정맥 주사 있고, 그다음에 근육에 놓는 근육 주사, 이렇게 각자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피부에 놓는 거는 피부에 퍼진 가느다란 혈관으로 약물이 스며들어서 굵은 혈관을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느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천천히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적다라는 겁니다. 흡수가 천천히 돼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인슐린은 먹으면 소화되기 때문에 피하 주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의식이 없거나 쇠약해서 약을 삼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피하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감은 왜 근육 주사로 놓을까 하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접종하기 위한 편의적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